제1장 금속의 특성과 결정구조. 금속의 특성은 금속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물론 수은 제입니다. 이 수은은 영하 38.5도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기 때문에 상온은 수은에서 액체입니다. 그리고 모든 금속이 다 결정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 구조를. 그리고 특유의 강택을 띠고 열과 전기를 잘 전달합니다. 물론 다른 비금속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연성이 좋다. 전선과 연성이 좋아갖고 가공이 잘 됩니다. 가공성이. 그래서 이 전선과 연성이 좋음으로 인해서 가공성이 좋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다음 두 번째로 금속이 비금속하고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은 아까 여기서 결정 구조를 형성한다 그랬는데요. 그 결정 구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기나 열이 전체적으로 잘 통하게 되어 있고요. 이 융점을 보면 아까 여기 수온이 영하 38.4도로 가장 낮다고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리고 텅스텐 같은 경우가 3410도로 가장 높습니다. 이쪽에 보면 준금속, 아금속이라고 하는데요. 준금속은 일반적으로 금속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인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의 특성이 전혀 없는 거. 이 아금속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비금속, 어떤 때는 금속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도체란 말은 전기나 열이 잘 흐를 때 그런 전 대체적으로 금속에 해당되는 거죠. 금은 구리 같은 것이 뭐 다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비중은 대체적으로 아까 여기 비중이 다 크다고 했는데요.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0.53을 갖고 있는 리튬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에 뜹니다. 그 다음에 이리듐 같은 경우는 2.5로 이게 가장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금속과 중금속을 나눌 때 비중이 4.5 이하냐 4.5 이상이냐로 따집니다. 그래서 알미늄 같은 거, 알미늄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타늄 같은 거는 전부 다 비중이 가벼운 경금속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구리, 철, 납, 니켈, 주석 대부분의 금속이 다 중금속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금을 하면 특징이 합금은 한 금속에서 다른 금속하고 또 다른 금속 또는 다른 금속하고 비금속이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금을 하면 전체적으로 용융점이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합금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용융점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금을 하면은 용융점이 내려가서 주조하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합금을 하면 또 강도나 경도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순금속보다 강도나 경도가 큰 것이 이 합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의 결정 구조는 보통 금속은 원자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 그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입체적으로 규칙적으로 배우려는 거예요.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걸 보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체가 바로 단위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위 세포가 모이면 또 이제 결정 격자가 되는데요. 결정 격자다 그러면 우리 보통 그 금속 같은 경우는 1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단위 세포가 모인 걸 결정 격자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 격자가 이제 쭉 많이 모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자라는 방향으로 해서 결정 입자가 됩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은 요 안쪽에 요게가 이게 결정 입자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원자가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건 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고 이렇게 자라는 방향의 차이가 이렇게 자라는 방향의 차이가 생기면은 요런데 이제 경계가 생깁니다. 서로 이렇게 경계. 그런 거 보고 결정 입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입자의 경계가 바로 결정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의 결정이 형성될 때는 액체 상태에서는 원자가 자유롭기 때문에 결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고체로 되면은 응고가 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모이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금속 결정의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핵이 하나 생기면은 액체 상태에서 핵이 하나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성장을 해서 어떠한 일정한 패턴을 갖고 이렇게 배열을 갖게 돼 있다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쪽 방향으로 자라났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든지, 또는 뭐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라났다든지. 이와 같이 자라는 방향이 틀린 것이 이제 금속 결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금속은 전 단결정이라는 게 있고, 단결정은 이 전체가 이 금속을 이루고 있는 이 하나가 통째로 결정이 크게 하나 있는 거를 요거는 단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전 다결정체로 되어 있죠.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결정 입자가 이렇게 잔뜩 모여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다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속이 전부 다 이렇게 다결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금속 결정이 결정을 이루고 단위 세포에서 결정 격자를 이룬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공간 격자와 단위 격자인데요. 아까 금속이 응고될 때, 융 상태에서 응고될 때, 고체 상태에서 원자가 결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원자가 결정을 이루면서 정렬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간 격자를 이루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간 격자의 최소 단위가 단위 격자라고 했거든요. 단위 격자, 유니트 셀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위 격자 하나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루었다. 그러면 어떤 일정한 각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단위 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요 원자와 요 원자 사이 거리, 또는 요 원자 사이 거리를 이거는 전 격자 상수라고 합니다. 격자 상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는 각, 요거하고 요거 이루는 각도를 이걸 보고 이제 축각이라고 합니다. 축각. 그래서 이런 격자는 보통 14가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채심 입방 격자가 있고, 면심 입방 격자가 있고, 조밀 입방 격자. 채심 입방 격자는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으면 그 가운데 원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요거 지금 요 옆에 그림 볼까요?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요 뒤쪽에 하나, 이렇게 모서리에 있고, 그러면 모서리가 8개죠. 8개 있고, 가운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채심 입방 격자. 영어로는 보디 센터드 큐빅 레틱스 해갖고 BCC, 그래서 BCC라고 합니다. BCC, 채심 입방 격자.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격자는 면심 입방 격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모서리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모서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요 면이면 육면체니까 육면에 있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앞면에 하나, 그 다음에 요 위에 면에 하나,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면에 하나, 요거는 왼쪽 면에 하나, 요거는 아랫면에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에 6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면심 입방 격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에 하나 있다고 해서 영어로는 FCC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FCC. 그 다음에 조밀 육방 격자, HCP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육각형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 있고,
요것이 또 맨 위에 층에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요 가운데, 요렇게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개 하나를 이루면서 거기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육각기둥이라고 해서 조밀 육방 격자, HCP, 또는, CPH라고도 합니다. 또는 CPH라고도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CPH. 그래서 HCP나 CPH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걸 한번 특징을 알아보면은, 우선 채심 입방격자는 아까 꼭지점에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꼭지점이면 8군데죠. 그 다음에 중심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개수를 따져보면은 꼭지점에 8개가 있는데 이것이 8분의 1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8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요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X축으로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쪽 축으로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이쪽 축을 이렇게 나눠지니까 결국은 원자 하나를 X축, Y축, Z축 3번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을 자르기 때문에 하나는 8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8분의 1조각입니다. 8분의 1조각인 것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8하면 꼭지점에 있는 것이 1개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중심에 하나 들어가 있다 했죠? 요 중심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얘는 완전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육명체에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원자가 1개 있어서 합쳐서 이 안에 2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진율은 이 안에 원자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68%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68% 충진율.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채심 입방격자에서 원자가 몇 개 있는가, 원자 2개, 그 다음에 충진율 68%, 그 다음에 배수라고 있습니다. 이 배수는 요 한 원자에서 이웃한 원자가 몇 개 있는가. 자, 요걸 따져보면, 요 원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웃한 원자가 여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해서 8개가 있죠. 그래서 이웃한 원자,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8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 개수는 2개, 충진율은 68%, 베이스는 8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당하는 금속은 철 중에서는 알파철, 리튬, 크롬, 몰리브데눔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채심 입방격자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강도가 큽니다. 얘는 강도가 큽니다. 강도가 크다. 강도 우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별도로 같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심 입방격자. 면심 입방격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수를 보면은 원자 개수는 아까 똑같거든요. 8분의 1 있는 건 똑같고 8분의 1 있는 건 똑같은데 면에 요 위에 면에 하나씩 있으니까 이 면에 있는 거는 반 자른 셈이죠. 반 자른 거니까 반 자른 것이 6개가 있으니까는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3개, 그 다음에 꼭지점에 있는 거 하나 합치면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심 입방격자보다 2개가 많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도 베이스는 12이 되겠습니다. 얘는 12이. 요거 하나가 이웃한 원자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요게 앞쪽으로 있는 거 4개 해갖고서는 총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베이스가 12. 그 다음에 충진율이 얘는 74%입니다. 그래서 얘가 충진율이 얘보다 훨씬 높습니다. BCC보다 충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심입방격자에 해당하는 금속은 철 중에서 감마철, 그 다음에 알미늄, 구리 같은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성, 연성이 우수합니다. 아까 BCC는 강도가 우수하다 그러는데 얘는 전성, 연성이 우수합니다. 연성, 우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별도로 적어놓고 같이 비교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밀육방격자 같은 경우, 조밀육방격자는
일종의 꼭지점에 총 두 개가 있어요. 6분의 1짜리가. 여기가 이제 6분의 1이거든요. 여기가 해당되는 게 6분의 1. 그래서 6분의 1짜리가 총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육각형 중앙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아래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개. 그 다음에 중심 원자 3개 합치면 총 6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베이수는 똑같이 FCC하고 똑같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충진율도 FCC하고 똑같이 14%예요. 그래서 조밀 육방격자에 속하는 금속은 코발트, 마그네슘 등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하고 FCC하고 그 결정 격자별 특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면심 입방격자는 아까 전연성이 좋다고 했거든요. 전연성이 좋아서 가공이 잘 됩니다. 가공이. 그 다음에 채심 입방격자는 강도가 크다고 했어요. 강도가 크다고 했고. 근데 조밀 육방격자는 어떻게 보면 채심 입방정, 면심 입방정보다 다 강도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전연성도 안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단점만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조밀 육방격자입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금속은 결정격자에 따라서 기계적 성질이 달라진다. 전연성이 커서 금속을 가공하는데 좋은 결정격자. 아까 전연성이 큰 거는 여기에 있는 면심 입방격자 FC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CC가 해당되겠습니다. 얘는 채심 입방격자 BCC는 강도가 크다겠죠. 조밀 육방격자는 강도도 별로 안 크고, 그 다음에 가공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금속의 결정 구조에서 BCC가 의미하는 거예요. BCC 하면 보디 센터드 큐빅이기 때문에 채심 입방 격자가 되겠죠. 면심 입방 격자는 FCC고, 조밀 육방 격자는 HCP.